네, 여기는 노지 비가림이고요. 김천 어모면의 김사열 사장님 하우스입니다. 완전 비가림에 위에 환기구가 있고요. 이제 집에는 2차 한 지가 한 일주일, 5일 정도 되어 있는 송이에요. 자, 이 밭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 이유는 가공은 하지 않는 밭입니다. 열풍기도 없고요, 돈풍기도 없고요, 그리고 그 흔한 순환팬에다가 코일 달아놓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좀 수확이 좀 늦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해서 후기에 만났죠. 후기에 만나서 후기 수확은 잘 하셨고, 근데 이제 시세가 안 좋아서 좀 힘들었지만 그 밑에다가 밑비료 우리 넣고 로타리 치고 비닐을 딱 덮으니까 뽀얗게 균사태가 뜨면서 지온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또 개화가 좀 빨랐습니다. 빨랐고 근데 거의 원래 냉해 피해라든가 또 일기 피해 때문에 화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밭이에요. 보시면 2차 잘 됐고요. 송이를 딱 보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농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그냥 화수정형 3cm 미만으로 하시고 이렇게 5단짜리 화수를 두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다 일괄적이죠. 큰 화수가 없고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돼 있고요. 딱 5단 정도. 자, 근데 작년에도 보면 사장님이 초기에는 잘 됐는데 후기가 문제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토양 검증을 했는데 초기에는 잘 되는데 이제 이렇게 숨 맞고 이제 고온기 접어섰을 때 후기 비대라든가 당도가 좀 더디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 디나 칼비타 처리하시면서 동해 냉해 예방하시고 화진 현상 없이 지금 노지에서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이후에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토양 이시 측정기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점적에 이렇게 2개 깔려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없어요. 자,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물 나오는 요 근방으로 가면 이시는 0.7 정도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서 찔러보면 이시가 0.2. 여기는 계속 줘야 되는 구역이죠. 왜? 양분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잔세근이 발달이 많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이시가 올라가는 염을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벌써 이제 이렇게 초기 개화 또 8장, 9장, 10장 만들 때까지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도 찔러볼까요? 평균적인 바이오도 0.2예요. 근데 이렇게만 내려와 버리게 되면 보이시나? 5.8이 나옵니다. 5.8 나오죠? 여기 찔러볼까요? 4.1이 나오고요. 이 5.8이나 4.2 넘어가는 이시들은 굵은 뿌리는 물은 빨아먹을 수 있겠지만 물은 잘 못 빨아먹습니다. 토양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뿌리에 있는 수분이 뺏겨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털뿌리가 나와서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털뿌리도 사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참 이제 2차 비대기를 하고 2차 비대기 들어서는 구역에서는 여기에 잔뿌리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시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적을 2개 깔았으면은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4개를 깔아라 라고 하죠. 최정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주위를 땅을 풀어주게 되면 좋겠죠. 지금 또 현재 기준에서는 점적을 또 4개 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제가 오늘 주입간주 처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찔러서는 양분을 보충을 해주고 또 여기 찔러서는 이 주위에 있는 이시를 풀어주는 거죠. 부스터킹하고 올킹이 들어가면요, 주위에 있는 웬만한 거는 이시는 다 풀어지고 털뿌리가 강하게 나오게 돼요. 그럼 그 털뿌리들은 다시 그 분해된 이시를 빨아먹게 되면 이제 좋은 순환 체계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여기 주입간주 있는 자리에다가 여기를 딱 찔러보면 지금 5.4가 5.9가 나오는 게 나중에 3점대, 2점대로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는 해결이 되면 후기 비대, 당도, 말산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또 조기 수확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봤던 연동하우스 분들은 지금 그렇게 주입관주를 해가면서 거기에 있는 염류를 다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흙을 떠가면 항상 센터 가면은 이 씨가 약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점적이 없고 뭔가 양분 투입이라든가 잔뿌리 발달을 시키지 않는 이 구역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점적으로 어떻게 염을 푼다, 비대가 된다, 당도 올린다고 조본들 뿌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입관주가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면서 한 5초간 물을 주고 한 때문에 물이 올라와서 옆으로 쫙 퍼지겠죠. 그러면 전 바닥이 주입관주 해주는 용액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2차 끝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2차 비대기 때 또 변색기 때 그때 제가 우리 사장님은 제가 처방하시는 대로는 원래 다 하시기로 하셔갖고 아마 주입관주를 최소 2-3번을 하실 거예요. 하셔가지고 과립비대가 잘 되고 당도 맛있는 샤인이 나올 수 있는 조건 확보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걸만 봐도 알 수 있죠. 송이 참 적절하게 크게 두지도 않고요. 대부분들이 크게 둬야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은 이 밭에 보게 되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약한 데는 한 4단이지만은 평균 한 5단을 두시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밭이에요. 이런 데는 나중에 과립비대가 밑에 알이나 위에 알이나 동시에 커가는 그 기준이라 상당히 과립비대라든가 당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잎도 보시면은 일괄적으로 좀 사장님 초기에 잎이 너무 크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하셨는데 뭐 박원동 사장님 밭에 가보시고 하면은 잎은 이만한데 각을 잡고 일을 하니까 포도가 잘 크고 또 당도도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을 만들어서 뜨거운 햇빛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상당히 깔끔하게 하셨고 알수기 같은 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준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원래 채샘도 유튜브에 원래 화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나무가 질소화가 너무 세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양분이 안 가다 보니까 화진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원래는 5월 말기쯤에서 비가 오기 전 2주 전부터요 야간의 온도가 3도, 2도, 6도, 8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면서 비가 오면서 온도 올라갔다가 또 확 10도로 12도 14도로 떨어졌어요. 야간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꽃도 안 폈는데 꽃이 안 핀 것도 떨어졌어요. 화진은 뭐예요? 꽃이 폈는 게 떨어지는 게 꽃 화자 써서 화진인데 꽃도 안 폈는데 현상이 일어났다. 그게 뭘까요? 야간 온도가 우리 생육 최저 온도가 있습니다. 14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나무들은 일을 못해요.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 사람을 치게 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돼요. 부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직원 정리 해고를 해야 되죠. 이 직원을 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밤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 비가 와요. 흐려요. 그러면은 생식 성장을 못하고 햇빛이 없으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만드는 질소 동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아미노산을 만드는 형성 과정인데요. 질소를 갖고 와서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을 뺏어가 버려요. 포도알 꼭지에 있는 탄수화물을 뺏어가 버리게 되면 그 조정 호르몬이 에틸렌 호르몬이 딱 붙게 돼요. 그러면 날씨가 흐려버리거나 저온이 되게 되면 탄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디나라든가 칼비타가 화동 쪽에서도 보셔서 알지만은 캠베리피 그냥 서리가 맞았는데도 그걸 처리하고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꽃도 펴고 지금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계속 처방을 했죠. 동해도 이겨냈는데 그런 약간 저온을 당연스럽게 이겨낸 거죠. 이따 같은 오모에도 가보겠지만은 그 집도 근 98%가 이것보다 늦지만은 화진 현상 없이 지금 수정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도 비가림이에요. 주위에는 많이 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강하게 생식 성장을 잘 시키고 내년 농사 원래 80%를 짓습니다. 6월 말까지 노지에서는 화분화라고 꽃눈이 형성이 돼요. 그게 좋은 꽃이냐 나쁜 꽃이냐를 구분 짓는 것이고요.
7월, 8월, 9월 달에는 그 꽃눈에다가 양분이 집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해에 좋은 꽃이 화수가 피는 겁니다. 우리 화수가 여기가 넓적한 거 나오죠. 그러면서 두 갈래가 나오는 거. 그 기준은요, 작년에 꽃눈을 만들거나 양분 집적 시기 때 과다 착과로 인해서 양분이 오지 않으니까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전에 생존 번식을 하려고 그냥 화수 두 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넓적해지는 거고요, 끝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단연간 과다 착과라든가 또 특히 겨울에 너무 춥게끔 방치를 했고요. 3, 4월 달에도 마이너스 1도, 2도, 3도, 영상 2, 3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농가분들은 계피를 활짝 열어놓고요. 추위에 강해져야 나무는 산다 그렇게 해버리는 집들이 원래 화진현상, 꽃피지 않는데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장약물 고갈돼 버리고 생육 최저 온도일 때는 패드를 내려주고 또 지상구 막아줄 수 있는 집들은 막아주시고 그런 집들은 많이 살아남았죠. 기아도 빨랐고요. 요 한 가지 이해를 하셨더라면은 이파리 일만 잘 시키면 돼요. 연민 시비를 하실 때 어떤 분은 농약만 혼용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햇빛에 같은 햇빛에 굽히지 않고 뜨거운 온도에도 광합성하고 흐린 날씨에도 광합성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뿌리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밝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옥신 호르몬이 잎이 좋아지게 되면은 지압으로 내려가서 뿌리 발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준점만 알아주신다면은 뭐 개화기 때 수종하기 전에 밝은지 넣고 아미노산 넣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무만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번 뭐 당연히 음력 윤 2월 달이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4월 5월 달까지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성체가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공장문을 닫으니까 정리해고를 알로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조직을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해매해 일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